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적분 개념정리 13차시 마지막 미적분 수업 가로 5번 곡선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배경은 미적분의 정적분의 정의, 그다음 수투에서 평균값 정리, 고1에 배웠던 점과 점 사이 거리 혹은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스테이트 해보면 F라는 것이 닫힌 구간 AB에서 C1급 이 가정입니다.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f가 미분 가능하고 그럼 도함수가 존재하는데 그 도함수가 연속까지 될 때를 C1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L이라는 거 곡선의 길인데요. A서부터 B까지 인테그랄에 루트에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로 결정된다. 단 L은 AB에서 F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하적인 해석과 같이 해서 한번 봐보면 이렇게 아주 스무스한 커브인 거예요. 도함수가 연속까지 될 정도로. 그래서 L이라는 것의 거리를 잴 건데 이 유계폐관 AB에서 정의가 됐을 텐데 분할을 우리가 수투에서 해봤듯이 이렇게 x0, x1 해서 xi-1, xi 그리고 점점점 xn, b까지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구간들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선물들을 쫙 연결을 할 거예요. 아이디어는 이러한 극한이 리미트 시그마가 존재를 할 때 우리는 이 알크랭스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AI-1과 AI로 이 i번째 소구간의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부터 판단해 보면 거리는 우리 알다시피 x 증가량의 제곱에 y 증가량 제곱의 루트잖아요. 그래서 xi-1을 이렇게 되고 그다음 fxi-fxi-1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평값 정리. 그러면 각 소구간마다 xi-1 xi-1 분의 이 평균 기울기가 어떤 ci가 있어서 f'ci를 만족하는 그러한 ci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값 정리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분모에 있는 형태가 올라가면서 f'ci에 xi-xi-1 이렇게 되죠. 해서 우리가 루트 밖으로 이렇게 얘를 빼주면 이 녀석이 델타 xi죠. 그래서 ai 번째의 소구간 선분의 길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스타라고 하고 가정에서 f 프라임이 우리가 연속이었으니까 당연히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제곱 역시 연속이 되어서 ab에서 정적분 가능하다. 우리가 했었고 따라서 12차시 배웠던 교과서 정적분 정의에 의하면 우끝 혹은 좌끝으로 결정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구간도 상관없고 그래서 AB에서 1 플러스 F 프라임의 X제곱인데 정적분 정의 써주게 되면 리미트 시그마의 XI 델타 X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사실 조임 정리 때문에 이 i번째 구간이 n을 인피니트로 보내게 되면 ci도 따라서 xi나 혹은 xi-1로 당겨질 테니까 결국 이 극한값과 동일한 것이죠. 이해되시죠? 우리 조임 정리를 했었고 따라 스타일에 의해 가지고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ai-1 ai가 거리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식 그대로 갖고 온 거고.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선분의 무수한 합으로 우리가 L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 극한값이 수렴할 때 우리는 arclength 호장이라고 하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명은 끝이 납니다. 간단하죠? 근데 평값 정리가 아이디어라는 거 그리고 뭐 조임 정리도 아이디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이 암기법인데요. 이건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라이프니츠의 3단 변신법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다 기억하시면 될 텐데 이 작용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길이 DL 이 녀석을 딱 들고 와가지고 구간을 쪼개는데 요것만 다 기억하세요. DL을 합한다는 것은 인테그랄이니까 그럼 결국 L을 같이 구한다는 얘기잖아요. D가 아주 작은 것이고 그다음에 인테그랄은 계속 무한히 더한다는 얘기니까 L과 똑같을 거죠. 얘만 딱 암기해 주시면 이제 피타만 아이디를 딱 떠올려가지고 dy dx로 주면 루트에 dx제곱 dy제곱인데 이제 3단 변신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한번 따져보면 예컨대 매개변수로 t0초부터 t1초까지 이런 점들이 시간에 따라서 곡선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x축에 대해서 ab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y는 yx라는 함수로 볼 수가 있고, 혹은 y축 기준으로 c에서 d까지의 어떤 xy 함수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3단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똑같이 썼고요. 우리 봤다시피 y 변수로 봤을 때, 즉 dy를 찾고 싶을 때는 이 c부터 d까지, 즉 y 값에 대한 구간을 찾아가지고 끝 구간, 그 다음에 dy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역시나 분모에 똑같이 곱해줘야 되죠. 근데 루트 안에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dy로 그대로 제곱으로 빠지면 똑같이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매개변수로 봤을 때 t0 t1이 될 거고, 그럼 이제 dt가 나와야 되니까 dt분의 dt를 곱해주면 분모에 있는 녀석이 dt의 제곱으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시나 우리 일반적인 함수 dx로 찾고 싶을 때는 a서부터 b까지고, 그 다음에 dx로 만들어 주되 분모 문제에 똑같이 dx를 곱할 거니까 dx 제곱은 루트 안에 제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공식을 따로 외울 게 없고 l은 dl, 인테그랄 dl 요것만 딱 암기해 주시면 피타고라스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테니까 세 가지 공식을 독립적으로 외우지 않고 곧바로 유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dy는 어차피 약분되는 형태로서 결국은 x 프라임 y 제곱에 플러스 1, 그다음에 매개변수가 있을 때는 똑같이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한다 해서 뉴턴 기호를 이렇게 써와도 되죠. 역시나 1 플러스 y 프라임 x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것도 기출 많이 되는 형태인데, 스투에서 우리 총 이동 거리가 L이라는 게 T0부터 T1까지 절대값 V였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유사하게 생각을 해보면 T0부터 T1까지 DT인데, 이 녀석이 우리가 2차원에서의 속도로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사실 벡터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 쓸 수가 없고, 이런 걸 노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놈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 정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속도 크기, 속력의 적분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제 수투에서는 1차원 벡터였고 2차원 벡터였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고,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평면 운동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수능에는 사실 수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만 미적분도 이제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면, 위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1차원 직선 운동 우리가 했었던 거 잠깐 떠올려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 그 다음 크기가 있잖아요. 4m/s로 왼쪽, 그 다음 2m/s로 오른쪽. 말하자면은 부호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 양의 방향, 속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속도는 사실 방향과 크기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속력은 또 속도의 크기라는 것은 이제 크기만 오로지 있는 거죠. 4, 2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우리가 방향 크기가 있는 것을 벡터라고 하고, 1차원에서의 벡터는 사실 양이냐 음이냐 이거밖에 없으니까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두 개밖에. 그리고 속력이란 것은 스칼라로 크기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위속가를 라인별로 우리가 예전 미적분 기본 정리 강의할 때 했었지만, 위치 S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음인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만들어낸다면, 미분했을 때 속도가 사실상 이렇게 직선의 형태가 나오겠죠. 뭐 0하고 1에서 이렇게 지났다 생각하면 0하고 2. 그다음 미분하게 되면은 이제 등가속도 이렇게 직선이 나올 거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칭 축이 이제 이 기준일 때, 뭐 예를 들어 이제 4다 이러면 0부터 그 VT랑 절대값 VT의 차이 생각해 보면, 플러스가 있다는 의미가 결국 위치란 게 벡터란 뜻이고, 속도가 마이너스 있다는 얘기가 벡터고, 가속도가 플러스란 말이 또 벡터란 말이거든요. 1차원조차도 벡터의 의미죠, 사실. 그래서 3초까지 봤을 때 0부터 3초까지 VTDT랑 차이가 뭐냐 이랬을 때, 지금 위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동거리라는 것은 3까지 적분하게 되면 실제로 음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 방향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벡터라는 뜻이고, 이동거리라는 것은 오로지 양만 있는 것이죠. 절대값을 취해서. 그래서 얘는 그런 의미에서 스칼라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확장을 해서 우리 미적분으로 한번 가보면 역시나 위속과가 있고 2차원 평면 운동이 될 텐데 벡터에서 아주 스무스 커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개 변수가 있어서 t0초부터 t1초까지 어떤 구간 i에 대해서 이 점들이 t점이 이제 알파라는 함수로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는 뭐 우리가 l이라고 했을 때 알파 t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점의 경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콤마 몇 이렇게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성분별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벡터라는 뜻인데 더더욱 xt, yt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 녀석을 우리가 위치 벡터 그래서 뭐 화살표를 안 써도 되지만 화살표 썼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정의 중요한데 사실은 그 벡터 밸류드 펑션은 각각 성분별로 미분을 하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알파 프라임 t란 것은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그래서 각 성분끼리 미분 가능할 때 사실은 스무스 커브라고 하고 그래서 x 프라임 t, y 프라임 t 물론 t에 대한 변수로 그래서 얘는 속도 벡터가 되는 것이고 2차원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럼 역시나 미분하게 되면 똑같이 이제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더블 프라임이 가능할 때 역시나 t에 대해서 이렇게 가속도 at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력처럼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했을 때 우리 그 수투에서는 사실 절대값을 취하면 됐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이면 그냥 3으로 만들어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제가 두 줄 쓴 이유가 노음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복소 평면에서 점과 원점 사이 거리를 따진 것처럼 사실 원점과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절대값이란 것도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란 것도 0에서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원점과의 거리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원점과의 거리 공식으로 따지면 알파 프라임 t의 x 좌표 제곱 플러스 y 좌표 즉 x 프라임 t 제곱에 y 프라임 제곱에 루트 이렇게 들어가야 속도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공식을 이제 우리가 암기할 필요 없이 이제 놈으로 딱 생각할 수가 있고 수투에서 쓰는 속도랑 똑같구나 속력과 똑같구나 라는 걸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가속도 크기도 똑같이 그럼 결국 노름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가속도 크기도 똑같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출제가 많이 되고 올해 재작년 2022학년도 나왔었던 출제 27번에서 곡선의 길이 L 나왔었죠. 그래서 시간 t0부터 t1까지 총 이동 거리를 이제 따질 때 t0부터 t1까지 이 공식을 외울 게 아니고 어떤 그 속도의 크기로서 알파 프라임 t의 노름 그래서 이렇게 속도의 크기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결국 이 말은 어때요? 결국 아까 얘기했던 이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매개변수에서 t0부터 t1까지 이 녀석 이게 속도의 의미지 않습니까? 속력의 의미, 속도의 크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면 운동 완성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우리가 또 간단하게 하나 더 알아보면 넓이와 부피 한번 알아볼게요.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부피도 함수를 조금 복잡하게 내면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면 이렇게 fx가 스무스 커브가 있다 했을 때 a서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라면 음인 부분도 있고 양인 부분도 있으니까 사실상 위에 거 빼기 밑에 거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넓이 s를 했을 때 그것은 사실 절대값이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따질 때 그 dx가 이제 결국은 x에서의 어떤 조각들이고 y가 결국 높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직사각형 높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그 y dx로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 y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는 아랫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의 f로 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이제 그 도형이 있을 때는 역시나 x를 gy라고 볼 수 있는 함수로 보게 되면 그 a부터 이제 c부터 d까지 봤을 때 y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암기를 할 때는 결국은 직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한 조각만 딱 들고 오셔가지고 그죠? 그럼 이 그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우리가 dy라는 거죠. dy니까 높이는 그럼 x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dy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c부터 d까지 dy고 y에 대해서 그다음에 x dy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 이때 x는 어떻게 표현하니 오르냐 했을 때 절대값을 gy로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적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암기할 것도 없고 y는 fx가 있고 그다음 빨간색으로 y는 gx가 있을 때 결국은 이렇게 이제 교차가 된다 할지라도 위에 거 빼기 밑에 건데, 그죠? 그때 이제 넓이 이 부분을 우리가 s라고 했을 때 이 s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결국 역시나 또 조각을 이렇게 들고 와서 그죠?
dx가 될 거고 실제로 순수한 높이는 이제 y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y dx다 이렇게 외워주시는데 이 y는 절대값에 파란 거 빼기 빨간 거의 절대값. 그래서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하면 뭐 부호 상관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부피고 이러한 이제 부피를 구한다 했을 때 커팅을 시켜야 되죠. 조각들을 다 결국 쪼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또 그런 원통이 나옵니다. 뭐 원일 수도 있고 뭐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이건 정의하기 나름인데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부피를 구할 때 있어가지고 칼로 이제 잘라낸다 생각하면 되는데 축이 이제 x가 있다고 했을 때 a부터 b까지의 그 부피를 이제 따진다는 것은 결국은 델타 x 즉 dx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sx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델타 x가 될 테니까 결국 볼륨 v는 아주 중요하고 a부터 b까지 dx로 결정되는데 결국은 sx dx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딱 외워주시면 사실 넓이 부피 부분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조금 욕심을 내서 하지만 이 안에 이제 모든 우리 이때까지 했던 미적분 내용이 너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문제고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문제고 올해 수능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나온 적은 없지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원이 있어요. 굴렁쇠 생각하시면 좋은데 반지름 R자리가 있고 여기 이제 리본 파란 색깔 리본을 딱 점을 딱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굴렁쇠로 굴려보는데 이 굴렁쇠의 자치를 생각해 보면 이 점의 자치를 생각해 보면 조금만 오른쪽 가버리면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가겠죠. 실제로 x하고 y 그 축을 갖고 와서 우리가 이 굴렁쇠의 자치를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들이 쭉 가면서 최고 높이가 됐을 때는 결국은 180도인 파이가 됐을 때 이렇게 최고 높이 찍고 계속 점점점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굴렁쇠 자기 자신을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한 주기의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 첫 번째 명제를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기 사이클로이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원넓이의 3배이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하면서 이제 다 이해해보죠. 그래서 프로프 해볼 텐데 일단 R이라는 건 우리 아주 중요한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어떤 매개변수 방정식인데 각을 이제 T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R 세타였잖아요. 호 길이가. 그래서 이 빨간색 RT는 결국 그 호 길이로서 똑같이 이제 잡히는 거니까 이 빨간 색깔 길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랬을 때 이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길이 코사인 써버리면 R 코사인 T가 될 거고 이 부분은 R 사인 T가 될 테고 결국은 이 그 파란 색깔 점의 자체를 우리가 위치 벡터 ST라고 했을 때 ST는 결국 XT, YT로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우리가 찾아보면 위치 ST는 결국 XT, YT인데 이 XT를 결정하는 인자는 결국은 이 그 노란 색깔 이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이를 어떻게 찾냐면 결국 얘를 내렸을 때 이 길이를 찾는다는 의미고 빨간색 전체 길이가 RT에서 우리 R sin T를 빼버리면 이 오렌지 색깔의 X 좌표가 나오고 Y 좌표 찾는 이 부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잡히냐면 이 반지름이 지금 R이기 때문에 이 노란 색깔 이 부분은 R 빼기 R 코사인 T가 되겠죠. 그래서 Y 좌표가 이렇게 또 같이 평행하면서 뜨고 그래서 이제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랑 가속도랑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관심사는 지금 일단 X축과 둘러싸인 원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길이 L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쓰기만 써놓고 그건 2분을 하고 그래서 일단 속도를 먼저 구해보면 각 성분별로 미분하는 것이 속도의 정의였어요. 그죠? 그래서 S 프라임 T가 될 텐데 성분별로 T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결국은 T에 대해서 R 빼기 R 코사인 T가 될 것이고 그다음 YT도 역시나 미분해 보면 상수니까 R 날라가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R 사인 T가 되겠죠. 해서 그 VT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우리 길이 L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 에어리어 넓이 A를 우리가 이 빗금친 부분을 한번 구해 볼 텐데 자 아까 했던 아이디어처럼 생각해 보면 구분구적법으로 우리가 잘라 가지고 직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끝으로 정의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델타 x가 될 테니까 결국은 이제 y dx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그 x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우리 x 좌표가 0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죠? 결국 끝점인 이 부분의 자치는 어떻게 되냐면 원 한 바퀴랑 똑같은 거잖아요. 굴렁쇠가 완전히 한 바퀴 돈 거니까 결국 이 녀석의 길이는 2파이r이 된다고 할 수 있죠. 2파이r. 그렇죠? 원둘레니까. 그래서 이 끝부분에 그 x
좌표인 2파이r이 나오는 거고 0부터 2파이r까지 ydx로 결정한 게 옳은데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고 이럴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역치환 방법을 써가지고 t에 대한 매개변수로 돌릴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방법이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출제도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증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죠. 변수 t에 대한 역치환을 생각했을 때 우리 그럼 각만 따졌을 때는 결국 그 0 레디안부터 2파이 레디안까지 변하는 거니까 dt로 바꾼다는 행위는 구간 자체가 0부터 2파이까지 바뀔 것이고 y는 이제 yt로 볼 수가 있으니까 위치에 대한 y 좌표 즉 yt 좌표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dx를 살펴보려면 결국 아까 우리 속도 벡터를 구할 때 있어가지고 x 프라임 t 보이죠? 이 녀석에 우리 라이프니츠 기호를 따지면 그 dx dt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dx dt를 이제 위로 올려주면 그죠? 결국 dx라는 것은 x 프라임 t dt가 될 거니까 이 파란색 부분은 x 프라임 t dt가 될 것이고 해서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그 yt란 것은 r-r 코사인 t로 t에 대한 변수로 표현되고 x 프라임 t는 이 녀석의 s 프라임 t의 앞부분 이 나와 있으니까 x 프라임 t 적어주고 dt 그대로 뒤에 적어주면 결국 t에 대한 역치환으로 변수를 다 바꿔주고 이제 r 제곱이 있으니까 r 제곱 밖으로 빼내고 그다음 1 코사인 t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 풀이를 해가지고 적분하려니까 또 쉽지가 않죠. 왜냐면 코사인 t가 그렇다 치는데 제곱이 있는데 이 녀석이 치환적 분법도 아니고 부분적 분법도 어렵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덧셈 정리를 써가지고 차수를 낮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하기 위해 가지고 수원의 일단 성질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는 것과 우리 덧셈 정리 사용해가지고 코사인 2t라는 것은요 t 플러스 t니까 코 제곱 마이너스 사 제곱이고 이렇게 했을 때 식을 날리려면 플러스 하는 게 좋을 거고 그죠? 코사인 제곱 t를 찾고 싶으니까 날려지니까 2 코사인 제곱 t는 결국 1 플러스 코사인 2t인데 이를 양변에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 파란색 동그라미는 여기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t를 넣어주면 차수가 떨어졌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녀석을 또 무작정 적분하지 마시고 기하적으로 항상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는데 우리 0부터 2파이까지 관심이 있는데 코사인 2t라는 것은 실제로 그림이 이렇게 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4분의 1주기는 항상 한 조각 한 조각이 넓이가 1이 된다는 거는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각은 1로서 다 상쇄가 돼가지고 암기 일단 적어줄게요. 넓이 1로 모두 같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될 거고 코사인 2t란 것은 주기가 2분의 2파이니까 파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조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0부터 2파이까지 적분값은 앞에 거든 뒤에 거든 전부 다 상쇄가 되면서 0이 됩니다. 그렇죠? 해서 이제 어디가 날아가냐면 적분 취하지 않고 코사인 2t 부분 마이너스 2 있는 부분 다 날아가고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코사인 2t가 날아가니까 결국 상수만 남았다 그죠? 결국 합해버리면 r제곱 있고 0부터 2파이까지 2분의 3이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2분의 3에 2파이가 된다는 거죠. 뭐 적분을 해도 좋고 그래서 2가 약분될 테니까 결국 뭐가 돼요? 3파이 r제곱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원넓이의 3배가 되느냐 따졌는데 원넓이 파이 r제곱과 살펴보면 정확하게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배이다 라고 하고 증명을 완료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특한 성질인데 한 주기 사이클로이드의 넓이는 원넓이의 3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고 당연히 뭐 수리노술이든 뭐 대학 면접이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봐지고 유명한 형태예요. 뭐 에피사이클로이드 뭐 따지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자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하려고 했던데 1주기 한 주기 사이클로이드의 곡선의 길이는 원지름의 4배이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겠습니까? 자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한 주기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길이는 원지름의 4배이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변수 t가 0부터 2파이까지 변할 때 속도의 크기 즉 놈 벡터 vt 속도 크기는 크기의 적분을 구한다라는 게 우리 길이였잖아요. 아까 빨간 색깔 한번 더 보여드리면 많이 올라가네요. 여기 있죠. 출제가 많이 된다 곡선의 길이. 지금 이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3단 변신 하셔도 되고
어쨌든 뭐 암기 방법을 제가 여러 개 알려드렸고, 무튼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것은 이 L이라는 거리는 0부터 2파이까지 각에 대해서, 한 바퀴에 대해서 속도의 크기에 대한 적분이다. 자, 그러면 이 속도의 크기를 우리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 위에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이제 미분한 녀석의 x 좌표가 r-r 코사인 t였고, 그 녀석 제곱 더하기 그다음 y 프라임 t, 즉 r sin t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r 제곱을 밖으로 빼주면 r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r이 양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녀석 1 마이너스 코사인 t의 제곱을 완전 제곱씩 풀이하고 사인 제곱 t 풀어주고 보니까 코 제곱 더하기 사 제곱이니까 1이고, 결국 2 마이너스 2 코사인 t니까 또 루트 2가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결국 얘를 따진다는 얘기니까 우리 한번 써보면, 일단 0부터 2파이까지 루트 2r을 밖으로 빼주고, 그죠? 0부터 2파이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t의 루트인데, 자, 일단 이 녀석의 적분도 이번엔 아까 전처럼 좀 쉽지가 않죠. 아까는 제곱이 돼서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루트가 있어서 문제죠. 이럴 때는 또 안에 있는 1 마이너스 코사인 t라는 녀석을 제곱꼴로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일단 덧셈 정리가 기본이겠죠. 그래서 코사인 t라는 것을 2분의 t 플러스 2분의 t로 우리 코사인 덧셈 정리를 써버리면 코 제곱 마이너스 아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앞에 것은 우리가 수원에 대해서 사인 제곱 2분의 t가 될 거고, 마마는 플러스가 되니까 또 사인 제곱 2분의 t가 있어가지고 이 사인 제곱 2분의 t가 되겠죠. 결국 이 녀석은 루트 2가 이제 있을 것이고 사인 제곱 2분의 t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곱과 루트가 있으니까 상쇄되기 되게 좋은 형태죠. 그래서 일단 루트 2 밖으로 빼고 붙여주면 2r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절대값에 맞죠? 제곱의 루트는 사인 2분의 t인데요. 사인 2분의 t란 게 우리가 주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기가 2분의 1분의 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였고, 그래서 4파이가 주기인데, 그럼 사인에 대해서 4파이까지는 2파이까지가 우리 관심사인데 양수화 되거든요. 이렇게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양수화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가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녀석 적분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제가 역치환하면서 설명 한번 또 드렸었는데, 압축 변화라는 게 있었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0부터 파이까지 압축시켜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써보면, 그러니까 구간을 2분의 1배 해주면 dt랑 그 다음에 t 자리에 똑같이 2배를 해가지고 상쇄시켜줘야 돼요. t에만 2배 하면 안 되고 dt에서도 2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0부터 8까지 압축이 되면서 sin t로 바뀌고 2dt가 됩니다. 뭐 헷갈리면 2분의 t를 그냥 뭐 s 이런 걸로 치환해도 상관없습니다. 무튼 이건 이제 뭐 기술이고 해서 2를 이제 밖으로 빼주고 0부터 파이까지 sin t를 처리하게 되면, 아까 우리 sin t 기억나시죠? 한 조각당 넓이가 1이었으니까 고마 그냥 바로 2가 되죠. 해서 그 4r 곱하기 2가 되니까 8r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애초에 주장했었던 뭡니까? 한 주기 사이클로드 곡선 길이는 원지름의 4배가 되는 했을 때 2r의 4배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으로써 증명은 완료가 됐습니다. 와, 드디어 이제 미적분이 여러분들 13강 제 방학을 모두 다 갈아 넣어가지고 진짜 뼈를 가르는 심정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미적분을 마치면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문 앞에서 승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끝을 알 수 없는 수학은 퍼낼수록 행복이 커져갈 것이고, 또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하게 당신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2023년 8월 10일 도강수쌤 드립니다. 사인까지. 자, 감사합니다. 건승을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